마이크가 켜지는 순간 진실이 시작됩니다. 류현정의 마이크 온. 안녕하십니까. 3월 9일 월요일 류현정의 마이크 온 류현정입니다. 국제유가가 100달러를 넘으면서 전국 휘발유 가격이 1,900원을 돌파했습니다. 가파르게 상승한 기름값 때문에 대구에서도 가격이 저렴한 일명 착한 주유소에 사람이 몰리고 있는데요. 이제 주유소에 들를 때도 가격을 먼저 꼼꼼하게 체크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기름값만큼 우리 삶의 향방을 결정하는 것, 바로 선거인데요.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정치인을 뽑을 때에도 꼼꼼하게 세세하게 봐야겠죠. 선거는 출마하는 사람의 다짐도 중요하지만 뽑는 유권자의 판단이 더 중요한 만큼 후보자들을 면밀히 살피고 우리 지역을 위해 더 나은 한 표를 행사해야겠습니다. 네, 류현정의 마이콘 월요일의 이슈 길잡이는 오마이뉴스 조정훈 기자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원래 월요일 담당이신데 지난주 네. 월요일이 휴일인 바람에 오늘 저희 방송에선 처음 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류현정 앵커하고 같이 현장에서 봤을 때가 많았는데 네. 이렇게 스튜디오에서 만나니까 또 좀 새로운 것 같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워낙 방송 베테랑이시니까 잘 부탁드립니다. 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면서 국제유가가 결국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2022년 7월 이후 처음이죠. 네, 그렇습니다. 2022년 7월 이후에 오늘 아침이었는데요. 그 미국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4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 원유가 그 선물당 그 배럴당이죠. 배럴당 14.85%가 올랐어요. 그래서 107.54달러를 기록을 했는데요. 네. 또 국제유가 기준인 브렌트유 같은 경우에도 영국 런던 ICE 선물거래소에서 14.85%가 올랐습니다. 역시 107.54달러에 그 거래가 됐습니다. 이게 2022년 네, 22년 7월. 7월이죠. 이후에 처음인데 네. 오늘 아침에 최고 많이 올랐을 때는 111.04달러까지 올랐었거든요. 네. 굉장히 많이 올랐었고 또 그 크로무즈 해협이 지금 봉쇄가 되면서 이라크, 네. 쿠웨이트,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등이 감사안에 나서겠다 이렇게 밝히니까 그러면서 더 이렇게 유가가 급등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국내 주유 가격도 일부 지역에서는 지금 리터당 2,000원을 돌파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 대구도 유가 급등이 심해서 아마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저같이 월급쟁이들도 상당히 굉장히 부담스럽잖아요.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자영업자들 그리고 운송업자들 이런 분들이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특히 그렇죠. 그 가솔린보다도 경유 가격이 더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그 휘발유보다 경유 가격이 더 높은 지역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아, 상당히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대통령도 나섰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비상경제 점검회의를 열었고요. 과도하게 값이 오른 석유 제품은 최고 가격 제도를 과감히 시행하고 호르무즈 해협을 안 거치는 대체 에너지 공급선을 서둘러 발굴하라 이렇게 지시했습니다. 네, 그렇죠. 사실 그 지금은 최악의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 이재명 대통령이 최고 가격 제도를 과감히 시행을 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근데 최고 가격 제도는 1997년 그 유가 자유화 조치 이후에 처음으로 실시하는 거거든요. 이게 네. 사실상 그 사문화됐던 조치인데 지금 이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불법 석유 유통이라든지 매점 매석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단속을 하라 이렇게 네. 얘기를 했고 더구나 지금 이렇게 비쌀 때 갑자기 많이 올리는 그런 업자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제 중한 책임을 묻겠다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아, 그만큼 정부도 지금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 이런 의미 같고요. 강훈식 비서실장은 아랍에미리트와 협의를 통해서 600만 배럴 이상의 원유를 긴급 도입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죠. 예, 그렇습니다. 지난 6일이었습니다. 아랍에미리트와 600만 배럴 이상의 그 원유를 긴급 도입을 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우선은 그 아랍에미리트 에서 원유를 도입할 수 있는 게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를 안 해도 되기 때문에 도입이 가능하거든요. 네. 그래서 아랍에미리트에서 400만 배럴을 지금 도입을 하기로 했습니다. 200만 배럴을 실을 수 있는 그 유조선을 2대를 그
아랍에미리트에 이제 보내서 400만 배럴을 가지고 오겠다라고 했고 네. 또 우리나라에 아랍에미리트에서 200만 배럴을 우리나라에 지금 비축을 하고 있어요. 아, 예. 그것까지 해서 600만 배럴 이상을 지금 긴급 도입을 하겠다 이렇게 밝힌 상황입니다. 확보하겠다. 네, 유가가 조금 안정되기를 뭐 개인적으로도 또 네, 사회적으로도 바라고요. 그리고 또 주말 이슈를 살펴보면 국민의힘 공천 신청이 어제까지였어요. 네. 그런데 결과가 조금 당황스럽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신청하지 않았는데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아무래도 그 국민의힘 지도부 그리고 또 더구나 그 장동혁 대표가 윤 어게인에서 결별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지금 국민의힘에서 서울시장 후보로 나오더라도 필패를 할 수밖에 없다. 이게 가장 큰 원인인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오세훈 시장은 지난 7일이었습니다. 페이스북에 마지막 호소라는 글을 올렸었는데 그 당 노선 정상화라는 선결 과제를 풀지 않는 이상 후보 접수와 경선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고 또 당 지도부가 그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하지 않겠다면 불출마를 포함한 중대 결단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거든요. 결국은 승리할 수 있는 선거에 나가지 않겠다라는 게 오세훈 시장의 그 이번에 그 접수하지 않은 이유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질게 뻔하면 나서지 않겠다 이렇게 네, 보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서울시장 출마를 예상했던 나경원 의원, 신동욱 의원도 불출마를 선언했어요. 네, 맞습니다. 이건 왜 이렇게 다들 물러서는 걸로 보이실까요? 뭐 신동욱 의원이나 나경원 의원 둘 다 마찬가지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나경원 의원은 선당 후사의 마음으로 이제 고심을 했다라고 밝히고는 있는데 사실은 그 누가 나오더라도 질 수밖에 없는 선거에 나와서 지는 것보다 차라리 이번 선거가 지난 이후에 다음 당대표에 도전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는 게 그 일부 시각이고요. 신동욱 의원 같은 경우도 지금은 나서기보다는 잠시 멈춰서서 당에 헌신하는 길을 찾겠다라고 했지만 결국은 그 성공할 수 없는 선거에는 도전하지 않겠다라는 게 그 뜻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 그러면 유력 주자들이 당내 상황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희망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렇게 그렇죠. 보시는군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슈 길잡이였습니다. 네, 오늘은 국민의힘 최다선 의원이자 국회 부의장이시죠. 주호영 의원님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요즘 아주 바쁘시죠? 뭐 매일 서울 오르락내리락 할 정도입니다. 예. 그러시죠. 원래 오늘도 의원총회가 오후에 잡혀서 서울에 계셔야 하는데 저희 방송을 예, 위해서 3시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진행 중이군요. 예, 이저 스튜디오에 나와야 된다 해서 내려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마이뉴스 조정훈 기자하고도 인사해 주시죠. 조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의원님을 밖에서만 보다 이렇게 스튜디오에서 만나니까 더 반갑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아, 저도 방송으로는 그렇습니다. 처음 예. 보시는군요. 네, 아까 말씀하신 의원총회 아직 진행 중이라고는 하셨는데 지방선거 전략을 논의하자 이렇게 모인 자리였어요. 예. 어떤 얘기 오갔는지 좀 전에 들으셨어요? 예, 이제 지방선거 전략을 논의하자는 것이 결국 당의 노선이나 정체성을 어떻게 정할 것이냐 그런 문제이고요. 네. 조금 전에 말씀 나누셨던 오세훈 서울시장의 요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대로는 선거를 치르기 어려우니 당이 우리가 잘못된 과거라든지 혹은 친윤이네 전륜이네 하는 단어를 당에서 쓰지 말라고는 합니다만은 네. 그런 잘못됐던 과거와 결별하지 않으면 선거를 치르기 어렵다. 이것을 의원들 총의로 한번 확인해 보자. 이래서 지금 계속 서로 간에 공방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오세훈 시장이 그럼 원내대표에게 건의해서 마련된 자리다. 그렇습니다. 아, 이렇게 알고 계시는군요. 오늘 좀 뭐 그런 내용들이 많이 오가겠어요. 예. 절윤에 대한 필요성. 예. 아, 그렇군요. 그 오세훈 서울시장 얘기가 나와서 말씀인데 후보 등록을 결국 안 했잖아요. 예. 뭐 아까 건의도 했다고 하지만 현 장동혁 체제에 대한 불만을 좀 드러내시는 것 같아요. 노선 정상화를 해라 이런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는데 변화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저는 참 안타까운 상황이죠. 수도 서울의 수장을 우리 당이 계속 맡느냐 네. 아니면 민주당에 뺏기냐는 참 중요한 문제인데 오세훈 시장 같은 우리 당의 유력 자산을 계속 흠집내는 일을 당이 해오더라고요. 서로 자해행위에 가까울 정도로 해왔는데 그럴 뿐만 아니라 이 오 시장이 보기에는 서울 시민들의
이 주류적인 생각과 어긋나는 당의 행태로는 선거를 못 치르겠다, 뭐 이렇게 판단한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그것이 미리 정리되지 않으면 선거 운동을 하는 것이 의미가 없고 공천 받는 것이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아까 조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필패할 거다 이런 생각이신가 보네요. 예. 네, 제가 질문 하나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그 이정현 공관위원장께서 오세훈 시장이 그 공천 신청을 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서 상당히 강한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SNS에 올린 글이었는데 공천 기강은 반드시 세우겠다 이러면서 공당의 공관위를 무력화하거나 공천 질서를 흔들려는 행위는 당과 당원은 물론 질서 자체를 희화화시키는 일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그럼 오세훈 시장을 배제하고도 공천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그 생각하는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SNS에 올린 글을 그 취지대로 이해하면 네. 추가로 공모는 하지 않겠다는 뜻을 나타낸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지요. 네. 보여지는데 저는 공천 신청 안 한 것이 이 무슨 공천 질서를 흐트리거나 뭐 도전하는 건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안 하면 안 한 대로 끝내면 되는 거죠. 뭐. 네. 예. 그만큼 이제 오세훈 시장이 절실해서 승부수를 띄웠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네. 예. 그 절윤에 대한 생각, 의원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이제 대구에서는 사실 조금 기류가 다르긴 한데 절윤을 해야 우리 당이 승산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생각이 동의하시나요? 저는 이미 이제 몇 차례 그걸 밝혔는데요. 우리 당에서는 전륜이다 아니다 이런 말 자체가 반복되지 않는 것이 좋다. 이미 당의 입장도 한두 차례 밝혀졌는데 새삼스럽게 전륜 할 것이냐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네. 같고 당의 전반적인 원내대표라든지 혹은 당대표가 기회 있을 때마다 한 이야기에 의하면 잘못된 과거와는 결별하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했는데 다만 일본이 우리나라에 사과하는 것과 비슷한 행태를 보여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사과를 수십 번 했는데 왜 또 사과를 하라고 하느냐, 이런 일본 측의 이 항변이 있습니다만은, 사과를 했으면 사과에 걸맞는 그 뒤의 행동들이 나와야 되는데 사과를 무색하게 하는, 사과와 반대되는 은행이 나오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당의 노선을 잘못된 과거와 결별한다고 몇 차례 이야기했지만은 당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무슨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진을 당에 걸자든지 아니면 전륜해야 되는지 이런 말들을 반복하니까 과연 잘못된 과거와 결별한다는 것이 진정성이 있느냐, 이런 오해를 자꾸 받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에게 좀 진정성을 보여주고 이 논란 자체를 빨리 종식해야 된다. 아니, 저는 우리 당원들 대부분도 계엄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또 국민의 70% 넘는 사람이 계엄이 잘못됐다고 하고 있고, 보수 정당의 기본 가치가 헌법 질서, 사법 질서를 존중하는 것인데 이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유죄로 내란이 맞다는 판결이 나왔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민주당에 대해서 요구하는 것이 헌법과 법 질서를 지켜라는 것인데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모순이죠. 그래서 그 점에 관해서 당이 방향성을 거기에 맞추어 가야 하는데 가장 나쁜 것이 지지자들끼리 싸움을 붙이는 겁니다. 민주당과 싸워도 힘이 부족할 판에 우리끼리 싸우니까 처음부터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 국민 전체가 봐야 될 큰 흐름으로 당의 방향을 정리하면서 생각이 다른 사람을 그쪽으로 붙였어야 되는데 싸움을 붙여놓고 있는 상태 혹은 민심과 다른 방향으로 가는 상태를 가지고 왔는데 문제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 의원님도 이제 선거 준비로 바쁘실 텐데 저희 지역 선거 얘기를 조금 해보자면요. 예. 지금까지 대구시장들이 사실 모두 예산 확보, 기업 유치 이런 것들을 통해 우리 경제를 살리겠다. 그런데 대구의 GRDP는 여전히 최하위권이에요. 의원님께서는 관리형 시장의 시대가 끝났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의원님이 보시는 다음 시장의 역할, 뭐 필요한 자질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95년부터 지방자치한 지 30년 동안 여러 명의 시장이 나오셨는데요. 어느 시장이든 예산 더 받아오겠습니다. 기업 유치하겠습니다. 안 한 시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네. 그런 변화가 30년째 없었던 것이거든요. 그러면 기존의 방식은 이제 통하지 않는다. 빨리 그렇게 결론을 내야 한다고 봐요. 그래서 그러면 대구를 살리는 방법이 뭐냐. 대기업 한두 개가 오면 안 오는 것보단 좋겠지만 대구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대구의 근본 문제는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하면 법인세나 상속세 조정을 통해서 새로 만들어지는 기업이
수도권이나 충청권보다는 이쪽으로 오는 것이 유리할 때 만들어지는 기업 쪽쪽 100개든 200개든 올 때 해결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는 방법이 없다. 그래서 저는 대구의 문제는 혹은 제가 다른 대구시장 출마 예정자와 다른 이유는 나는 예산 더 받아오겠습니다. 기업 유치하겠습니다. 말하자면 희망 고문을 하지 않겠다. 근본적으로 경기 규칙을 바꾸는 게임의 룰을 바꾸는 이런 것을 통해서 대구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 계속 후퇴해 가는데 무슨 한강에 돌 하나 던지기 식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모든 시장이 욕먹죠. 시작할 때보다 마칠 때가 성과가 나쁘니까. 그래서 저는 대구의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은 경제가 아니고 정치다. 정치를 통해서 정치를 통해서만 대구 경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렇게 보고 그 정치란 것은 법인세의 차등을 두고 그다음에 이 낙후 지역의 기업을 일정 기간 이상 가지고 있으면 상속세를 면제하거나 줄이는 방식. 그러면 기업이 스스로 수도권이나 충청권보다는 여기에 오는 것이 이득이 된다고 생각할 때 비로소 발전할 수 있다. 그 싸움을 하겠다는 것이고 네. 2월 4일 날 이재명 대통령도 서울에서 먼 곳일수록 세금 혜택을 줘서 기업이 스스로 가게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셨고 같은 날 우리 장동혁 대표도 이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법인세를 낮추어주고 10년 이상 지방에 기업을 하게 되면 상속세를 전액 면제하겠다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만 희망 고문이 아닌 실질적으로 대구 경제를 살릴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그 주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정치를 활용해서 이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 말씀이신데 그렇습니다. 예. 세법 개정 뭐 이런 쪽으로 고민을 하고 그렇습니다. 계시는 거죠. 아, 알겠습니다. 또 조 기자님 질문하실 게 네, 행정통합 관련해서 한번 좀 질문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 의원님께서는 다른 어느 후보보다도 행정통합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말씀을 하셨고 반드시 통합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2월 임시국회에서 이게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라고 했지만 통과가 안 됐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이번 3월 임시국회 특히 앞으로 다가오는 12일이 가장 큰 고비가 안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은 많이 하고 있는데 과연 어떻게 될 건지 한번. 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6월에 통합선거를 치르기 위해서 언제까지 이 통합법이 통과되면 되느냐 하니까 4월 초까지 통과되면 된다고 그랬어요. 네. 그런데 내일 모레 있을 3월 12일 민주당이 목요일마다 본회의를 잡아놓았어요. 3월 12일, 3월 19일 이렇게. 네. 그러니까 우리가 첫 본회의 때 이제 통과하려고 노력하는데 저는 민주당이 대미투자법을 비롯해서 자신들이 하고자 하는 여러 법하고 끼워서 협상을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보고 네. 있어서 3월 말까지는 저는 기회가 있다고 보고요. 특히 이 민주당이 이 충남 대전 통합을 아주 강력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반대를 하고 있으니까 그것까지 설득해 오라는데 대구 경북이 하지 않겠다는 충남 대전을 어떻게 설득하겠습니까? 그래서 민주당이 이것을 인질 잡는 명분이나 핑계에 불과하고 마지막에 그러면 전남 광주만 하고 대구 경북은 안 해주고 갈 것이냐. 저는 그것은 최악의 나쁜 정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역이 골고루 발전해야 하는데 이 정부의 지방정책이 5극 3특 정책이거든요. 충남 대전, 그다음에 전남 광주, 대구 경북, 그다음에 이 부산 경남을 발전의 핵심 축으로 한다는 건데 그러면 그걸 아예 버리는 겁니다. 버리면 다음 통합은 4년 뒤에 될 텐데 이재명 대통령 임기 다 끝난 뒤에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이 지금까지 해온 말이라든지 또 정책이라든지 그다음에 지역 차별은 이건 뭐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인데 이런 차원에서 보면 협상의 이 지렛대로 활용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지 결국은 자기들은 마음만 먹으면 절대 다수니까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걸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기대하고 있고 그렇지 않은 채로 전남 광주만 통합을 하고 4년간 20조를 주고 좋은 공기업을 보내고 국책 사업을 한다면 국민 통합과는 반대로 가는 지역 차별, 지역 감정을 없애기 위해서 정치권이 노력하는데 정부 여당이 앞장서서 그런 것을 조장하는 일은 하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양심에 기대를 하고 있죠. 근데 제가 행안부 혹은 대구시 경상북도 공무원들을 취재해 보면 사실 3월에 법이 통과돼도 조금 촉박하다. 시행령 준비하고 뭐 시스템 정비하고 이런 행정 시스템을 통합해야 되잖아요.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고 해요. 그런데 4월 초는 조금 늦지 않을까요? 아니 중앙선관위가 행정안전부에 그렇게 답을 했다 그래요. 물론 그 후속 조치들 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수가 있겠지만은 네. 그건 뭐 지금 해도 늦습니다. 사실 법 준비는 오래 해야 되는데 그렇죠. 또 지금 선거구 획정도 유동적인 것 아닙니까? 네, 맞아요. 그것도 원래 1년 전에 하게 돼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정치권이나 국회가 그런 점에서는 참 잘못하고 있는데 중앙선관위가 4월 초까지 돼도 괜찮다고 행안부에 그렇게 공문을 보냈다고 저희들이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는데 중앙선관위에서 그 말씀하신 대로 4월 초까지 통과돼도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제가 그 선관위에 확인을 해봤거든요. 예. 그랬더니 무소속 후보들이 나왔을 경우에 예. 이제 무소속 후보들이 추천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예. 그 추천인을 받는 시기가 4월 초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시기까지만 통과되면 통합단체장 뽑는 데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한 걸로 예, 알고 그렇지만은 있습니다. 원만한 통합을 위한 시간은 부족한 건 틀림없죠. 틀림없고 이제 대구 경북은 사실은 통합이 가장 절박한 지역이고 그래서 2019년부터 오죽하면 대구시장이나 경북지사는 통합이 되면 한 자리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니까 권영진 전 시장이나 그다음에 이철우 지사가 통합하자고 합의를 했고 법안을 대구 경북이 가장 먼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2024년에 양 시도가 저에게 법안을 좀 검토해 달라 그래서 제가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법안이 발의되면 보통 법제실에 검토 의뢰를 하는데 제가 양해를 놓고 법안 초안을 검토 의뢰를 해가지고 완성도를 많이 높여가 다시 돌려줬거든요. 최초 법안 때요. 그렇습니다. 네. 그거를 충남, 대전, 전남, 광주가 가지고 가서 그렇죠. 거기 자기들 그쪽으로. 원하는 걸 몇 개 얹어가지고 우리 걸 사실은 이게 나쁜 말로 하면 이 특허 도용한 거 비슷하게 그래 한 겁니다. 한 건데 이게 이제 이 시도지사 선거를 앞두고 대구시 경북도가 따로 선거를 할 경우 그다음에 하나로 선거할 경우에 각 후보들이 생각하는 유불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자꾸 대구 경북 의원들이 통합하자고 말만 하고 뒤로는 통합하지 말아달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통합하면 선거에 불리하다고 생각되는 분들이 뒤로 그런 일을 하고 있다고 민주당이 주장을 하니까 네. 그것이 이제 민주당의 빌미나 핑계를 주는 것이죠. 예. 주는 것이고 또 통합 결의를 가장 먼저 해놓았던 대구시 의회가 무슨 연유인지 또 통합을 반대한다는 성명을 내니까 그것도 빌미를 제공한 측면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러나 만약에 이번에 통합되지 않으면 전남 광주는 저렇게 앞서가고 대구 경북은 경북이 22개 시군이 무려 8개가 소멸 시군에 들어가 있어요. 있고 대구는 인구 10,000명 이상이 유출되는데 이걸 스톱시킬 방법이 없습니다. 네, 그만큼 간절하다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이시고 그러면 뭔가 이 행정통합의 논의를 반전시킬 그럴 카드가 있으세요? 협상할 카드가 있는 걸로 보이세요? 그런데 저희들은 이제 협상 카드라는 게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많은 수를 가지고 우리를 조롱하고 있는데 네. 당 지도부라도 좀 적극적으로 해결을 하려고 해야 되는데 장동혁 대표는 지역구가 충남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충남지사가 반대하고 있고 해서 입장이 좀 어정쩡할 수가 있고 또 우리 당의 송원석 원내대표는 뭐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이 통합 촉구 결의대회 할 때도 또 안 나왔더라고요. 네. 안 나오고 해서 그런 것이 빌미를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나 단 우리 당 지도부는 대구 경북은 통합해 달라고 공식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니까 안 해주면 민주당이 자기들 그걸 핑계로 안 해주는 것이지 민주당은 우리가 반대해도 반대하는 법들을 얼마나 많이 통과시키고 했습니까? 네. 그런 사정입니다. 그 김부겸 전 총리의 사실 대구시장 출마 가능성이 계속 대두가 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런 이유로 민주당에서 통합을 좀 지연시킨다 이렇게 보세요.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아는데 며칠 전 일간지에 그런 것이 났어요. 이제 대구만 하면 선거할 만하다고 생각하고 통합되면 불리하니까 그것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다고 났지. 제가 뭐 민주당의 속내나 김부겸 전 총리의 속내를 들여다보고 뭐 이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보도가 있어서 저도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는 정도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 김부겸 전 총리가 지금 상황에 대구시장 등판하면 좀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사실 당선 보수 가능성 시장인데. 말입니까? 네, 맞습니다. 그것은 사람마다 좀 다릅니다.
우리 당이 워낙 못하고 우리끼리 싸우니까 이번에는 막 국민의힘 찍지 않겠다. 이번에는 김부겸 나무 찍겠다는 분도 꽤 있고 네. 그다음에 김부겸 총리가 10년 전인가요? 12년 전 선거에서 대구시장 선거에서 40.33을 얻었어요. 네. 그 뒤에 장관도 하고 총리도 했기 때문에 득표력이 더 그것보다 올라갈 것이다. 이러니까 이번에는 김부겸 할 만하다는 분도 있고 네. 그다음에 민주당으로 나오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못한다고 불만 가진 분이 많으니까 그것도 바로 잡지 못하면서 나오는 것은 안 된다. 그거 하고 그다음에 이제 김부겸 전 총리가 이 의원을 마치고 경기도 양평으로 이사를 가서 집을 새로 지었어요. 네, 대구 시민이 아니게 예, 되셨죠. 완전히 떠나버렸어요. 예. 떠나버렸는데 우리가 대구시장 하다 가신 분들이 마친 분들이 대구에 살고 대구를 끝까지 함께 해야 되는데 가면서 시민들에게 상처를 많이 줬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나오면 찍지 않겠다. 대구를 버리고 갔는데 왜 찍느냐 이런 분도 있어서 실망감. 제가 여론조사를 실제 조사를 많이 안 해보고는 모르겠습니다. 결과는 예측하기 어렵다. 근데 또 선거라는 게 여러 가지 변수가 있으니까 네. 마지막에 어떤 변수가 작용하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님께서는 그 대구시장 출마를 하시면서 김부겸 전 총리 나와라 이렇게 또 요구를 하셨잖아요. 아니, 김부겸 총리가 나오는 것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 입장이라면 총리까지 한 사람이 왜 나오냐 이러겠지만은 내 고향 또 고향을 떠나서라도 대한민국의 넓은 지역을 살리는데 내가 디딤돌이 될 수 있다면 기꺼이 하겠다. 왜냐하면 김부겸 총리가 나온다는 말은 민주당이 적극 보정하고 지지한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대구 경북의 중요한 현안들에 대한 공약을 들고 나올 것이고 대부분 해결 약속을 받아서 나올 것이니까 내가 총리까지 한 사람이 떨어져서 명예에 손상된다. 이런 건 작은 것이고 내가 사랑하는 내 고향 대구 경북을 위해서 네, 시간상 이런 약속을 받아오겠다 하는 부탁드립니다. 것이 필요하니까 저는 나와달라는 거죠. 건전한 경쟁이 될 그렇습니다. 것이다. 예. 네, 공약도 더 발전할 것이다. 이런 말씀인 것 그렇습니다. 예. 같습니다. 네, 우리 앞에 놓여진 과제가 요즘 많은데요. 선거, 유가 급등부터 저희는 내일도 이슈 분석과 인터뷰로 다시 오겠습니다. 정규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유튜브에서 못다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벌써 감사합니다. 시간이 다 돼버렸네요. 네. 네. 네, 마이크는 이제 오프됐고요. 예, 유튜브가 온 됐습니다. 오마이뉴스 조정훈 기자, 주호영 의원님 계속 함께해주고 계십니다. 책임론이 좀 대두가 될 것 같아요. 지방선거에서는 예. 또 그게 좀 이슈가 될 것 같고 그 책임론이 어디로 향할 거라고 보세요? 저는 해주지 않은 민주당에 가장 많이 향할 테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끼리는 겉으로는 찬성해놓고 속으로 반대하거나 민주당이 하지 말아달라 했던 사람이 누구냐 네. 이런 이 두 번째 책임 물을 테고 나머지는 대구 경북 의원 전체에 대해서 왜 그거 하나 못했느냐 뭐 이런 단계로 나갈 것 같아요. 그 의원님께서도 조금 부담스럽지 않으세요? 아니, 저는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결과 책임을 물으면 할 말은 없지만은 네. 근데 의석수가 적고 대구 경북 의원들이 따라오지 않은데 그걸 책임을 물으면 억울하죠. 그러시군요. 하여튼 선거에서는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고 전남 광주만 20조를 퍼주고 대구 경북을 해주지 않은 민주당에 대한 거대한 분노로 연결될 확률이 지역민들은 그럴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우리만 예. 차별을 당했다.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이해하실 수도 있겠군요. 네. 혹시 의원님께서 그 대구 경북 행정 통합이 되지 않으면 탈당하겠다 이런 제 정확한 말씀은 네. 우리 당이 반대해서 음. 우리 당의 지지 기반이 대구 경북인데 대구 경북의 지지로 우리 당이 유지되는데 우리 당의 반대로 통과되지 않는다면 내가 이 당에 있을 이유가 뭐 있느냐. 네. 이것이 정확한 워딩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언론에는 뭐 안 되면 탈당한다, 의원직을 버린다 하는데 정확한 의원은 내가 몸담고 있는 우리 당이 반대하면 나 여기 있을 수 없다. 그런 취지였습니다. 그러니까 당론으로 뭐 이렇게 채택 안 되거나 당 지도부가 적극 안 나서면 이런 반대하면, 의미셨군요. 예, 지금은 그런 상황은 아니다. 그렇습니다. 예. 어쨌든 당 지도부가 얘기하셨으니까. 예. 그 이진숙 후보가 지금 공천 신청을 했잖아요. 예. 그럼 이진숙 후보가 나온다면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김부겸 총리와 이진숙
후보가 만일 이렇게 붙는다면 예. 그래도 김부겸 후보가 될까요? 그거는 제가 정확한 여론조사를 해보지 않아서 잘 알 수가 없는 상황인데, 근데 밖에 들어보면 이제 누가 나오면 누구를 지지하겠다는 말은 많이 들립니다. 누가 나오면 지지하지 않고 누구를 지지하겠다 이런 말들이 많이 들리기 때문에 우리 조 기자님께서도 한번 누가 나오고 누가 나오면 어떤지 한번 물어보십시오. 다니시면서. 제가 들은 얘기는 이런 예. 거였거든요. 삼성 라이온즈가 성적이 안 좋아도 예. 욕을 하면서 지지하듯이 예. 역시 국민의힘 후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래도 국민의힘 지지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여론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선거의 성패는 그 여론이 많을 것이냐 아닐 것이냐에 따라서 갈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뭐 숫자는 양쪽 다 있는데 어느 쪽이 많으냐의 차이일 것 같아요. 네, 근데 또 뭐 선거 전문가라고 해도 될 만큼 이제 워낙 승리를 많이 해보셨으니까 대충 예상은 좀 되실 것 같아요. 이번에 우리 대구 경북 선거가 어떨 것이다. 근데 저는 앞으로 하기 나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거는 선거에 가까이 올수록 사건 하나가 크게 투표나 득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네. 우리가 어느 쪽이 큰 실수를 하든지 하면 또 확 바뀌기 때문에 지금 선거 승패를 예측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고요. 네. 일본 속담에 내일 일을 말하면 귀신이 웃는다는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네. 겸손하게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일 때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이지 지금 어디가 조금 앞서 있고 안 앞서 있고는 알지도 못하지만은 예. 워낙 변수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작은 일이 또 어떤 일로 이어질 수 있을지 모르겠다 이런 그렇습니다. 말씀이신 것 예. 같고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보자면 사실 주 의원님에 대한 지역민들의 신뢰가 깊어요. 워낙 다선이시고 지역 정치 오래 하셨고 그런데 조금 새로운 인물을 원하는 뭐 그런 목소리도 지역에서 있잖아요. 우리도 있습니다. 예. 젊은 정치인을 기대하고 예. 네, 또 특히 이제 윤어게인 사태 이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이후에 더 그런 것 같은데 세대 교체의 대상이 됐다 내가 이런 예. 시각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아니 이제 제일 고참이 됐으니까 이제 언젠가는 그럴 때가 있겠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만은 네. 새로운 인물을 교체해서 잘 되면 대구 경북이 가장 잘 돼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가장 많이 교체했으니까 공천만 주면 당선되니까 네. 가장 많이 교체했는데 가장 잘 안 됐잖아요. 정치인과 나무는 오래 될수록 거목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는 제가 6선으로 제일 다선인데 7선, 8선, 9선 의원도 지금까지 많았거든요. 아, 예.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41년생인데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지역은 사람이 조금 크면 고마 집에 가락하고 해서 사람을 못 키워요. 근데 오래될수록 몇 배의 값어치를 하거든요.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저는 아직 젊기도 하고 어떤 젊은 신인보다도 훨씬 일을 잘할 자신이 있고요. 네. 근 20년 내 대구의 큰 일들 달성 국가산단 지정 그다음에 첨단 의료 복합단지 네, 유치 유튜브긴 하지만 제가 약간 지금 그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예. 선거가 임박했기 때문에 예. 네 어떤 말씀이신지 아니, 알겠고 아닙니다. 조금 조심해 주셔야 될 것 제보고 같아요. 뭐 한 일이 뭐 있냐 이런 사람이 있다 가길래 네, 네. 도시철도 3호선 803 국립공원 지정 그다음에 TK 통합 신공항법 발의 이런 것들 제 손을 거치지 않은 것이 거의 없습니다. 네. 앞으로 제가 훨씬 더 잘할 수 있고 힘도 남아 있습니다. 네, 선거법이 우려되어서 여기까지 아니, 전혀 듣고. 관계 없습니다. 아 예. 괜찮습니까? 워낙 뭐 선거 화이팅! 전문가시지만 응원하겠습니다. 제가 지지 호소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오늘 유튜브 이야기도 여기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또 한번 찾아주실 거죠? 아니 불러주시면 언제든지 오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의원총회까지 안 오시고 여기를 방문해 주셔서 예. 감사하고 다음에 또 와주실 거라고 믿고 있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